안녕하세요, 제스테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7세기 재해권을 두고 펼쳐진 영국과 네덜란드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와 영국 왕가 간의 가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의 초대 총독은 네덜란드 독립의 아버지 빌렘 1세였습니다. 그의 아들 마우리츠는 제2대 총독이 되며 그의 동생 프레드릭 핸드릭이 뒤를 이어 제3대 총독에 오르죠. 프레드릭 핸드릭의 아들 오라네 공 빌렘 2세가 그 다음을 잇고 그의 아내가 영국 스튜어트 왕가의 찰스 1세의 딸인 프린세스 로열 메리입니다. 이렇게 하여 오라네가와 스튜어트 가문이 최초로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명예혁명으로 영국 왕에 오르는 빌렘 3세, 즉 윌리엄 3세이고 그의 아내는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 2세입니다. 빌렘 3세와 메리 2세가 명예혁명으로 네덜란드 총독과 영국의 왕위를 동시에 차지하면서 영란 전쟁은 종료되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영국 왕가의 가계도는 명예혁명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란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서유럽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30년대 서유럽에서는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육상과 바다를 가릴 것 없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 전쟁이 네덜란드 독립전쟁임과 동시에 30년 전쟁의 일부인 것은 네덜란드 독립전쟁 편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네덜란드는 육상에서는 고전하였지만 바다에서는 스페인에 연전연승하고 있었습니다. 1636년에 네덜란드의 마르텐 트롬프 제독이 덩케르크를 포위한 후 1639년에 캔터베리에서 안토니오 드 오켄도 제독의 스페인 함대를 격파하면서 네덜란드는 제1의 해상 강국으로 거듭나게 되죠. 1588년에 칼레 해전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한 이후 바다에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영국은 네덜란드의 이 승리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동아시아 지역 동인도 회사들 간의 각축전에서도 네덜란드에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네덜란드의 심기가 무척 불편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네덜란드에서는 1647년에 총독 프레드릭 핸드릭이 사망하면서 그의 아들 빌렘 2세가 20살의 나이에 총독이 되었지만 그 역시 3년 뒤에 천연도로 사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의 아들 빌렘 3세가 총독의 자리에 올라야 했지만 빌렘 3세는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섭정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죠. 결국 실질적인 권한은 홀란트주 의회 의장인 요한 데 위트가 잡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청교도 혁명으로 인하여 찰스 1세가 사망하였고 올리버 크로멜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오라네 가문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홀란트주와 동맹을 맺고자 하였지만 홀란트주는 자기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크로멜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1651년에 영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건은 영국 선박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해 조례를 발표하였죠. 이에 네덜란드는 당연히 항해하였고 1652년 제1차 영란 전쟁이 발발합니다. 영국은 구딘센즈 해전에서, 네덜란드는 던지네스 해전에서 각각 승리를 거두었지만 스웨베닝언 해전에서 네덜란드의 마르텐 트롬프 제독이 전사하여 영국이 승리하면서 1654년에 웨스트민스터 조약이 체결되어 전쟁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미 항해 조례는 시행되고 있었고 네덜란드는 조약을 통하여 이를 승인한 것일 뿐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네덜란드가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영국도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었던 전쟁이었죠. 이때 영국은 네덜란드와 체결한 웨스트민스터 조약 외에 홀란트주와도 비밀조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를 통하여 어린 빌렘 3세는 군사권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권한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오라네 가문으로서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라네 가문은 청교도 혁명으로 인하여 프랑스로 망명해 있던 찰스 2세가 다시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크로멜이 사망한 뒤 결국 찰스 2세는 왕정 복구에 성공하였고 영국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홀란트주와의 비밀 조약을 폐지해버리죠. 대신에 본인이 직접 네덜란드의 무역에 끼어들려 하였고 이는 네덜란드인에게 내정 간섭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662년에 네덜란드는 프랑스와 연맹을 맺고 영국을 견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영국은 선전포고로 답하였고 대서양의 네덜란드령 고래섬, 북아메리카의 뉴 암스테르담, 카리브해의 토바고 등을 공격하여 점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네덜란드인의 무역로를 차단하고 본인들이 더 많이 무역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결국 3년
10년 뒤인 1665년에 제2차 영란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네덜란드는 1665년 로스토프트 해전에서 영국군에 무참히 패배하였지만 이후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루이 14세가 1667년에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였는데, 루이 14세의 목표는 네덜란드를 돕는다기보다는 평생 수건이었던 스페인령 네덜란드를 획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덜란드도 루이 14세의 속셈을 바로 알아차리고 영국과 강화조약을 서두르게 됩니다. 1667년에 네덜란드 해군제독 로이테르가 이끄는 네덜란드 함대는 돌격대를 이끌고 영국의 겐트성까지 이어지는 매드웨이 강을 공격합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던 영국 선박을 기습 공격하여 일부는 불태우고 일부는 전리품으로 가져갔죠. 그 전리품 중에는 영국의 주력 군함인 로열 찰스호도 있었습니다. 영국은 네덜란드의 강화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브레다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네덜란드는 뉴암스테르담을 포함한 북아메리카 영토를 포기하였지만 영국 역시 수리남을 비롯한 많은 영토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후 영국의 항해조례는 그 힘을 잃게 되었고 네덜란드인의 무역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게 되죠. 이렇게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서로 엉키고 엉켜서 싸우고 있는 동안에 네덜란드의 왕자 빌렘 3세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럽 열강들은 당연히 이 왕자에게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찰스 2세는 당연히 자신의 조카인 빌렘 3세의 오란의 가문이 정권을 잡기를 원하였고,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오란의 가문이 정권을 잡지 못하기를 원하였죠. 1670년이 되면 찰스 2세는 요한 데위트를 제거하여 오란의 가문의 정권 회복을 목적으로, 루이 14세는 오랜 수건인 네덜란드를 정복할 목적으로 도버 밀약을 맺게 됩니다. 밀약 체결 2년 뒤에 루이 14세가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을 일으켰고, 밀약 내용에 따라 영국이 자동 참전하여 제3차 영란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2차 영란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영국은 전쟁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죠. 이때 네덜란드의 정권을 쥐고 있던 요한 데위트가 암살당하여 빌렘 3세는 총독이 되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후 빌렘 3세는 브란덴부르크, 신성로마 제국, 스페인 등과 연합하여 프랑스를 압박하였고, 영국과는 1674년에 단독으로 평화조약을 맺어 전쟁을 종료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3차 영란전쟁은 영란전쟁이라기보다는 프랑스, 네덜란드 간의 전쟁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합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은 1678년에 나이메인 조약을 맺으며 종료되게 됩니다. 이 조약으로 프랑스는 플랑드르 지방의 일부를 얻었지만 기존에 차지한 마스트리흐트를 반환하게 되었죠. 이후 1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제4차 영란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전쟁은 제1, 2, 3차 영란전쟁과는 시기적으로 연결성이 없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근대혁명의 저자인 스티븐 핑커스 교수를 비롯한 많은 역사학자들이 제4차 영란전쟁은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제4차 영란전쟁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775년에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발생하는데, 이때 네덜란드는 영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1780년에 네덜란드가 미국 독립군에게 무기를 판매했다는 증거를 발견해서 이를 근거로 제4차 영란전쟁을 일으키죠. 이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여 네덜란드는 인도양에서의 우선권을 영국에게 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고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